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시 오늘 제주 정현정입니다. 7시 오늘 제주가 지난해 12월 20일 첫 방송을 시작한 지 오늘로 꼭 100회를 맞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시청자들을 위해 공영방송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성찰하고 그에 걸맞게 실천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다고 다짐해봅니다. 어제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제2공항 특집으로 7시 오늘 제주를 준비했습니다. 제주도와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가 제2공항 TV 공개 토론회를 열기로 한 합의에 따라 지난주 1차 토론회에 이어 오늘은 원희룡 지사가 직접 참석하는 1대1 토론회를 잠시 후에 생방송으로 진행해드립니다. 우선 오늘 제주의 뉴스를 정리해드립니다. 쓰레기 소식부터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제주의 쓰레기 매립장 곳곳이 계획된 용량을 넘었는데도 계속 매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종류가 뒤섞인 폐기물도 지속적으로 반입되고 있지만 더 큰 문제는 동복자원순환센터 내 소각장이 준공되기 전까진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박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매립 허가량을 초과한 서부 쓰레기 매립장입니다. 각종 플라스틱이 생활 쓰레기와 얽혀 거대한 언덕을 만들었습니다. 재활용 처리 과정에서 나온 가연성 쓰레기들인데 주변 소각장이 포화 상태로 태우지 못해 추가 매립을 하는 겁니다. 거기서가 안 받아주긴 하는 게 아니고 또 멍 때문에 누가 작업보고 싶어하는 올해 초 이미 매립 허가량에 다다랐지만 하루 최대 3톤씩 쓰레기가 밀려들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이처럼 쓰레기 매립 허가량을 초과한 건 동부 매립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이 같은 추가 매립이 더 확장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서귀포 지역 쓰레기 매립장 4곳의 매립률은 이미 90%에 달해 내년 상반기 만적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도내 매립장이 모두 만적되면 지난 2월 준공된 동복환경자원순환센터로 쓰레기가 몰릴 수밖에 없는데 연평균 47만여 톤에 달하는 쓰레기를 동복순환센터 홀로 감당할 수 있느냐는 점도 문제입니다. 이 부분이 동복리로 들어가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주민 갈등 문제부터 시작해서 기존의 매립장이 겪어왔던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는 여지들이 있기 때문에 제주도는 이러한 우려와 달리 연말에 동복순환센터 내 소각장이 준공되면 해결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소각장이 준공되기 전까진 추가 매립을 막을 방법이 없어 잡음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천수입니다. 요란하게 이어지고 있는 가을 장마 소식입니다. 오늘도 오전 한때 서귀포시 남원읍에 시간당 118mm의 장대비가 쏟아지면서 제주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모레 낮부터는 제13호 태풍 링링의 영향권에 들며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가 예보됐습니다. 안서연 기자입니다. 앞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장대비가 퍼붓습니다. 집 앞 대문에서부터 시커먼 흙탕물이 쏟아져 나와 하천을 연상케 합니다. 깊이가 무릎 높이까지 물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어르신이 82세 어르신이 혼자 살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이 찰 때는 밖으로 나오실 일이 있어도 나오지 못하고 쉴 새 없이 내린 비에 저류지엔 물이 범람했고 옆 마을 안길로 넘쳐 흐릅니다. 흘러넘친 빗물에 밭들도 성인 발목 높이까지 잠겼습니다. 범람을 해서 주변 밭들이 전부 침수되고 저희 비닐하우스에도 한 50cm 정도 높이로 침수돼가지고 비닐하우스가 아주 농작물 아주 전부 다 폐작. 서귀포시 남원읍엔 오전 한때 시간당 최고 118.5mm의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도로에 불어난 물로 출근길 차량 석 대가 고립돼 운전자 등 5명이 구조되며 이 일대 도로가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낙내로 서귀포시 월평동 등 3곳에서 전봇대 전력 계량기와 주택 배전반이 타는 피해도 났습니다. 이번 비는 한라산이라는 지형적 요인이 더해지며 제주 남부에는 최대 200mm 이상, 동부에는 150mm 이상의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13호 태풍 링링이 오는 7일 새벽쯤 서귀포시 서쪽 해상을 지나며 제주에 가장 근접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6일 낮부터 7일 오전까지 순간 풍속이 시속 130km 이상으로 불며 강한 강수가 예상되니 피해가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는 재해 위험지구와 취약 지역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안서연입니다. 이어서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원희룡 지사는 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보수단체 주관 토론회에서 발언한 자신의 야권 통합 주장과 관련해 의도치 않게 파장이 커졌다면서 자신의 입장을 전한 것일 뿐 이를 도지사직 수행 여부와 연결하는 것은 지나치게 앞서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 상태에서 굳이 장관을 하는 것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납득이 안 된다며 사퇴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국회 이정미 정의당 의원과 선을 동물테마파크 반대위원회 등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물테마파크 건설에 대해 세계자연유산이자 세계 최초 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선을리의 생태를 파괴하는 것이라며 사업을 즉각 철회하고 하라고 대명그룹에 요구했습니다. 또 곶자왈 개발로 지하수 오염도 우려된다며 청정과 보존의 가치를 도정 운영 방향으로 내세운 만큼 동물 테마파크 사업의 변경 승인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원희룡 지사에게 촉구했습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이자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2급인 붉은 해오라기가 제주에 번식하는 것이 다시 확인됐습니다. 한국조류보호협회는 제주시 오라동 계곡 숲에서 붉은 해오라기 어미 한 쌍이 새끼 4마리와 둥지를 틀고 있는 것을 관찰했다고 밝혔습니다. 여름 철새인 붉은 해오라기는 국내에선 이동 시기에만 관찰되는데 2009년 처음 제주에서 번식 사실이 확인된 이후 이번에 두 번째로 발견됐습니다. 올해 11개 해수욕장 이용객을 제주도에서 집계한 결과 190만 명이 찾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244만 명과 비교하면 22% 줄어든 것으로 예년보다 낮은 비와 태풍 등 기상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해수욕장별로는 함덕이 40만 3천 명으로 가장 많았고 협재 34만 명, 2호 26만 명 순이었습니다. 아시아축구연맹은 2020년 도쿄올림픽 여자축구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 개최지로 제주도와 중국을 선정했습니다. 내년 2월 3일부터 9일까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열리게 되는 올림픽 여자축구 최종 예선은 8개 팀이 2개 조로 나뉘어 열리는데 다음 달 조추첨 결과에 따라 남자에 이어 여자축구 국가대표팀 간 남북 대결이 성사될지도 관심을 끌게 됐습니다. 6일과 9일 이틀 동안 제주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22세 이하 축구 국가대표팀과 시리아와의 친선 경기가 취소됐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시리아 대표팀의 여권 문제로 선수단 입국이 불가능해 불가피하게 경기 취소를 결정하게 됐다며 팬들에 대한 사과와 함께 티켓 환불 등 피해 보상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